중상의 상태일 때 합의를 봐서 공소권 없음 판결을 받았는데 근데 그 뒤에 사망을 하시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무과실인 거고 당연히. 그런데 이게 지금 만일에 지금 요즘에 일어났다고 하면 좀 달라지겠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가동연한 65세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년 내 추가적인 일시소득과 간병비 뭐 이런 것들이 사고 영상 다시 정리하면 이 사고 다시 정리하면 이제 신호가 바뀌었죠. 신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멈춰야 되는데 무리하게 좌회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왼쪽에 있는 차선분들은 그 파란불이 됐기 때문에 이제 직진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오는 게 보이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신호를 위반하고 오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멈춰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끝차선, 1차선 쪽에 1차선 좌회전 전용이었거든요. 그리고 앞에 차들이 다 이렇게 서 있으니까 시각이 가려졌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신호도 바뀌었고 바뀐 지도 좀 시간이 흘렀으니까 1차선 입장에서는 더 시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고민 없이 좌회전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대형 사고로 이어진 거죠. 피해자분, 오토바이 운전자 피해자분 여성이셨는데 사고 직후에 이제 외상성 뇌출혈, 이제 경막 하출혈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뇌출혈이 뇌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잃고 신경학적으로 이제 식물 상태, 그러니까 영어로는 vegetative state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들 식물인간이라고 부르잖아요. 식물인간 상태가 되셔가지고 그 상태로 이제 흘러가고 가해자는 당연히 신호위반으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고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다치잖아요. 머리를 다치면 정말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주변 가족들의 고통이나 이런 것도 엄청나단 말이에요. 분명히 영상에 나오지만 황색불에서 빨간불로 변경이 된 다음이거든요. 네. 이런 사고들이 요즘 계속 이제 뭐 문제가 되고 저희가 계속 뭐 타이머를 좀 달아줬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분 같은 경우는 속도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자기가 속도를 줄여서는 그 교차로 그렇죠. 중간에 설 수도 있으니 빨리 그렇죠. 지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대법원 판결에서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도저히 멈춰설 수 없는 그게 이제 하급심 판결에서는 그 무죄를 줬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상대 차도 신호 위반을 했고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속도에서 황색불에 정지를 했으면 그러면 교차로 중간에 섰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측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동 거리를 봤을 때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무죄 판결을 했었는데 대법원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서야 된다라고 해서 유죄 판결이 났고 사실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쓰라는 얘기냐. 근데 어쨌든 뭐 선회를 하자면 제가 그 판결이 뭐 적절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선회를 하자면 그런 판결을 통해서 황색불이 들어올 수 있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을 하라는 거죠. 서행을. 이분도 만약에 그런 교차로에 진입할 때 이런 서행을 했었다고 하면 그러면 이런 비극적인 사고는 안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다른 쟁점일 수도 있는데 갑자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생각난 게 작년에 저희가 변호사님 국민참여 재판을 통해서 이제 무죄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과학적인 그 측정을 통해서 이거는 도저히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1심에서 무죄가 나는데 2심에서 법리 적용 때문에 그러니까 빨간불에 전멸등 빨간불에서는 무조건 서야 되는데 멈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바뀐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조문에 대한 기계적 적용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도 물리적으로는 도저히 멈춰 서 본들 이제 도로 중간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빨리 가는 게 더 현실적일 수 있다라고 해도 법에서는 아니다, 황색불은 무조건 멈춰야 되는 거니 잘못한 거다라고 하는 기계적인 적용. 굉장히 뭐랄까 좀 현실과 이론의 싸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타협점이 타이머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미리 시간을 알려주면은 이제 미리 속도를 줄이고 내가 어떻게 갈지, 진입할지 멈출지를 미리 결정할 수 있는 시그널을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뭐 다른 나라 얘기하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제 중국하고 일본이 있는데 이런 교통사고, 그러니까 그 나라들 이제 가보면 교통 쪽으로는 우리가 좀 더 후진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이 사고는 좀 특이했던 점이 뭐냐면
피해자가 이제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가 1년 반 정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형사 사건 자체는 중상해로 해서 계속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중상해라는 걸 전제로 해서 합의도 이루어지고 형사 절차가 종결이 됐는데 이건 지금 이제 신호 위반이 끼어 있기 때문에 합의를 봐도 처벌은 가죠. 네. 네, 처벌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신호 위반이 없는 상태에서 이 중상해 사고가 났을 때는 피해자랑 합의를 보면 그러면 공소권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중상해 상태일 때 합의를 봐서 공소권 없음 판결을 받았는데 근데 그 뒤에 사망을 하시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다시 이 사고를 사망 사고로 바꿔가지고 형사 처벌을 다시 하진 않아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보는 그렇죠. 거죠. 이분 같은 경우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살아계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 형사 재판이 그때까지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치사 사고로 다시 치사 사고로 치사 사고로 변경을 했을 건데 중상해 상태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형사 절차를 멈춰놓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상해 상태에서 판결이 났고 나중에 사망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종국에는 치사 사고입니다. 종국의 치사 사고지만 형사 사건은 중상해 치상 사고로 해서 마무리가 됐던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은 보통 수상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고가 나고 나서 피해자 상태를 최소 6개월을 봅니다. 6개월 정도 흐른 다음에 어떤 상태인지. 근데 이제 이렇게 식물 상태인 분들은 조금 더 봐요. 그래서 뭐 8개월까지 가는 경우, 뭐 1년까지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한 10개월 정도 흐른 다음에 이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 6개월 만에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지 한 8개월 후에 돌아가신 건데 그 기간 동안 이제 절차가 계속 민사 절차가 진행됐던 거죠. 그래서 이분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소견을 듣기 위한 신체 감정 신청을 하던 와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사실은 최초에 그 나이도 그렇고 50대 초반이었으니까 나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간병비나 이런 걸 봤을 때 10억이 넘어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을 해버리셔서 쟁점이 단순화돼 버렸죠. 그럼 이제 어떤 분은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빨리 소송 제기했으면 이런 일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원래 신체 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상태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호전될 가능성도 더 이상 악화될 가능성도 없어진 시점에 중상해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무렵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앞으로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는데 누군가한테는 불합리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 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상태가 안정된 시점에 소를 제기한다. 그래서 저희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중상해로 이제 병원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은 한 1년 정도 그렇죠. 후로 생각하셔야 되고 그 사이에 형사사건에서 뭐 형사합의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험에서 보전되지 않는 비용들을 보전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망 사건으로 이제 민사 손해배상이 변경되다 보니까 사망 사건은 쟁점이 이제 뭐 좀 단순합니다. 일실소득, 그 다음에 장례비, 위자료.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6개월 동안 살아 계셨기 때문에 그때 발생했었던 뭐 간병비라든지 치료비 일부,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조기구 이런 비용은 추가 청구할 수 있었지만 50대 중반, 그러니까 초반이었단 말이에요. 사고 당시 53살이었고 돌아가실 때가 54살이었는데 당시 가동연한이 60세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5, 6년 정도의 일실소득밖에 인정을 못 받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위자료 해가지고 한 2억 3천 정도를 이제 인정받았는데 무과실인 거고 당연히. 그런데 이게 지금 만일에 지금 요즘에 일어났다고 하면 좀 달라지겠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가동연한 65세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년의 추가적인 일실소득과 간병비 뭐 이런 것들이 그러면 거의 2배, 지금 같으면 이제 거의 4억이 넘는 그런 손해배상이 가능한 사건인 그렇죠. 거죠. 그리고 요 사건들 포함해서 아직도 이제 장례비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을 인정을 해주고 너무 소송을 적어요. 하게 되면. 근데 사실 뭐 물가도 오르고 장례비 물론 이제 부조를 받아서 장례를 치르기는 하지만 실제로 장례를 위해서 발생한 비용은 사실 보통 1,000만 원 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너무 오래됐어요. 장례비 그러니까 500만 원. 위자료 1억 원이 정말 오래됐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례비 500만 원도 변할 생각이 없고, 이런 것들이 조금 현실화되는 게 왜 이렇게 늦을까? 뭐 판사님들 나름대로 이제 뭐 기준이 있으신 거지만 조금 현실화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싶은 건 오토바이 운전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이제 자기 신호이긴 하죠. 자기 신호이긴 하지만 이렇게 신호가 바뀐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신호를 위반한 또 차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어쨌든 교차로를 진입하는 차량들은 속도를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맞아요. 속도를. 네, 줄여야 되고요. 네.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대형 사건, 뭐 사망이라든지 식물인간 상태, 뭐 사지마비 이런 거 보통 보면 오토바이 운전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뭐 지난 영상에도 있지만은 그 오토바이가 그 대형 화물차하고 부딪혔는데도 골절만 있었던 사건이 있어요. 그런 건 정말 천만다행인 거죠. 머리를 안 다쳤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머리를 크게 다치셔가지고 더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진짜 그 신호를 네, 교차로에 진입할 때 좀 서행하는 습관 들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기 몸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본모법인 LKS 이기루 변호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